시어너 특강 3 구조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선 세 가지 개념을 다루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구조체, 두 번째 구조체 배열, 세 번째 구조체 포인터입니다. 구조체는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정의할 때 struct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structure를 줄인 것입니다. structure는 구조란 뜻입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세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까지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struct point라는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고 그 안에 가진 값은 x 변수와 y 변수입니다. 11번째 줄에서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truct point 타입의 변수 p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체는 사용자가 자료형을 새로 정의한 것이고 struct point라는 것은 사용자가 정의한 새로운 자료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int num의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struct point 타입의 변수 p, int 타입의 변수 num. struct point가 기존 제공되는 int 자료형과는 달리 사용자가 새로 정의한 자료형이라는 것입니다. 13번째, 14번째 줄에서는 구조체 변수 p의 x에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 p의 y에 2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구조체 변수 p는 멤버로 x와 y를 가지므로 이렇게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느 요소에 값을 넣을지 지정해 줘야 합니다. 구조체 변수 p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두 가지 변수 x와 y를 가집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면 아까와 다른 점은 11번째 줄에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1이 들어가고 y에 2가 들어갑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살펴보면 이 코드도 역시 세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까지 새로운 자료형 struct person을 정의했습니다. 사람의 정보를 가지는 자료형입니다. 11번째 줄에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구조체 변수 p의 name에 박보험을 저장하고 age에 2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13번째, 14번째 줄에서 구조체 변수의 값들을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체 배열이란 구조체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한 효과이며 즉 구조체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조체 포인트를 정의했습니다. 다른 말로 새로운 자료형인 struct point 자료형을 정의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줄에서 길이가 3인 구조체 배열 p를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이 구조체 배열의 형태를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길이가 3인 구조체 변수의 구조체 배열의 메모리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4번째 줄에서 반복문으로 구조체 배열을 차례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펄슨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struct person형 자료를 정의한다고 해도 됩니다. 12번째 줄에서 길이가 3인 펄슨 구조체 배열 p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3인 struct person 타입의 배열 p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조체 배열 p를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길이가 3인 펄슨 구조체 배열의 메모리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5번째 줄에서 반복문으로 차례로 구조체 배열의 이름 나의 키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다음 구조체 배열에 저장된 값을 이름 나의 키 순으로 차례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하여 3명분의 이름 나의 키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시 3명분의 이름 나의 키 정보가 차례대로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란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구조체 포인터도 우리가 앞서 배운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와 같습니다.
별 연산자를 이용해 참조하고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메모리를 참조합니다. 특별히 구조체 포인터에선 화살표 연산자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기능은 앞에서 본 참조 연산자 기능과 동일하지만 훨씬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자율 구조에서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 연산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펄슨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줄에서 펄슨 구조체 변수 P를 선언하고 12번째 줄에서 펄슨 구조체 포인터 변수 PTR을 선언했습니다. 14번째, 15번째 줄에서 구조체 변수 P에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17번째 줄에서 구조체 포인터 변수 PTR에 P의 주소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체 포인터 변수 PTR이 구조체 변수 P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림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조체 포인터 변수 PTR이 구조체 변수 P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째, 20번째 줄에서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여 PTR이 가리키는 곳에 AG와 HEIGht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면 자주 보았던 포인트 구조체의 정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12번째 줄에서 구조체 변수에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줄에서 구조체 포인터 변수 PPTR을 선언하고 구조체 변수 포스1의 주소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대입하게 되면 구조체 포인터 변수가 구조체 변수를 가리키는 모양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 PPTR에 구조체 변수 포스1의 주소를 대입하며 PPTR이 포스1을 가리키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15번째, 16번째 줄에서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PPTR이 가리키는 곳에 X포즈에 4를 더하고 PPTR이 가리키는 곳에 Y포즈에 5를 더하여 구조체 변수의 값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체 포인터 변수 PPTR이 가리키는 곳에 X포즈에 4를 더하고 Y포즈에 5를 더하여 값을 변경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PPTR이 가리키는 곳에 X포즈의 값에 4를 더해서 PPTR이 가리키는 곳에 X포즈의 변수 공간이 대입하고 있습니다. 또 PPTR이 가리키는 곳에 Y포즈의 값에 5를 더해서 PPTR이 가리키는 곳에 Y포즈 변수 공간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오는 것은 공간으로 해석되고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오는 것은 값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19번째 줄에서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 PPTR에 구조체 변수 포스2의 주소를 대입했습니다. 원래 구조체 변수 포스1의 주소가 들어있다가 포스2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소가 바뀌어 가리키는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 PPTR이 가리키는 곳에 X포즈에 4를 더하고 Y포즈에 5를 더하여 값을 변경했습니다. 20번째, 21번째 줄에서 사용하는 화살표 연산자는 위에서 썼던 참조 연산자와 기능이 같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을 참조할 수 있게 만드는 연산자입니다. 20번째 줄에서 PPTR이 가리키는 곳에 X포즈에 1을 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줄에서 PPTR이 가리키는 곳에 Y포즈에 2를 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 PPTR이 가리키는 곳에 X포즈에 1을 더하고 Y포즈에 2를 더하여 값을 변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PPTR이 X포즈가 가리키는 곳의 공간에 PPTR이 X포즈가 가리키는 곳의 값에 더하기 1 하여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PPTR이 가리키는 Y포즈의 공간에 PPTR의 Y포즈가 가리키는 값에 2를 더하여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실행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구조체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체 배열은 구조체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한 효과이며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배열을 만든 것입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는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며 마찬가지로 일반 포인터처럼 저장한 주소의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네 번째, 화살표 연산자는 구조체 포인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조 연산자와 기능이 같으며 쓰기가 훨씬 쉽고 편리합니다. 가리키는 곳이라는 뜻으로 참조 연산자와 같습니다. C 언어 특강 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